결국은 고용 참사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 말 여러분 사실입니다. 고용 참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최악이 됐다는 뜻입니다. 야, 일자리가 줄으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추이입니다. 고용보험 일시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상시가입자 추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간 가입자 수를 12개월 평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놀랍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2019년 1367만 4천 명이 2024년 1536만 명으로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예요. 5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기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죠. 2.0%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27만 4천 명이 됐고요. 3.9에서 2.0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3.2%로 다시 올라갔지만 2023년 2.4%, 2024년 작년에는요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와 이게 충격이에요. 23만 6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태 때 1.9%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말입니다. 이게 1.8%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1.8%. 지금은 최악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4.8%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태 때도 1.9%가 늘어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8%가 늘어났는데 2024년에는 1.6% 늘어났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IMF 외환위기의 이후로 최악이죠. 최악. 여러분 왜 2024년에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IMF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왜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합니다. 주 52시간제도 겁나고요. 최저임금도 무서워서 고용을 그만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위기가 현실이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정신 못 차리면요. 대한민국은 날벼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훅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저는 반드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질도 중요하거든요. 질을 보면 말입니다. 제조업이 잘 안 늘어요. 제조업이.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이잖아요. 제조업이 2024년에 4.6% 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는 낫습니다. 농림어업은 0.5%, 광업은 0, 전기가스도 0, 건설업은 마이너스 1.0%. 거기에 비하면 제조업이 4.6%니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래서 384만 9천 명이 됐다 하지만 서비스업을 보세요. 서비스업은요. 지금 19만 6천 명이 늘어서 1059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에서 제조업이 큰 폭으로 늘어야지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느는 것은요.
수출에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연도별로 보더라도요. 제조업의 상황 좋지 않습니다. 2019년에 1,000명이 줄었고요. 2020년에 4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10만 7천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24년에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4만 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84만 9천 명.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용 참사를 맞았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4만 3천 명이 줄은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019년에 제조업에서 1,000명이 줄은 것을 보세요. 아주 작은 단서지만 이 단서가 의미한 바는 굉장히 큽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죠.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업체에서 최저임금 무서워서 또 주 52시간 무서워서 고용을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제조를 하기 위해서 고용은 하거든요. 외국인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고용만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상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분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비싸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2022년 적어도 2분기부터 저성장의 기반이 갖춰져서 소매 판매가 쭉쭉쭉쭉 빠졌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성장의 늪이 깊어져서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기 때문에 고용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고용보험 이 가입 건수가 최악으로 줄어드는 것도 충격적이다 생각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꾸 그것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심각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구조적 위기에 빠지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느라면요. 국내나 국외나 모조리 말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요. 인건비 무서워서 고용을 안 한다는 사실. 이것은요.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구조적 위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너무 높아져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상품들이 잘 안 팔린다는 것. 그래서 경쟁에 밀린다는 것. 이것도 구조적 위기예요. 그러면 국내나 국외 동시에 구조적 위기가 펑 하고 터지면요. 저는 진짜 충격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쪽으로 보더라도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지금 리더십이 워낙 약해졌다는 사실이 저는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최악의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나빠지면 경제가 진짜로 다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때 현실이 됐을 때는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바꿔가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